자, 수업합시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습도까지 배웠어. 그럼 오늘 무슨 습도야? 상대 습도를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습도인데 상대 습도야. 절대 습도가 아니라 상대 습도야. 이건 아주 쉬운 거야. 봐봐. 현재 수증기. 잡아.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포화 수증기분의 현재 수증기의 양.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 양분의 현재 수증기의 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최대 가질 수 있는 양이 얼마야? 근데 현재 얼마 들어있어? 곱하기 10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단순하겠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내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분의 뭐라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의 양. 자, 표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자, 해볼게요. 얼마짜리 할까? B 합시다, B. B. 현재 기온은 몇 도? 30도. 됐니? 현재 수증기의 양 얼마? B. 그렇지. 현재 내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 얼마? 7.6g 있대. 근데 내가 30도일 때 내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 얼마? 그렇지. 27도. 30도일 때 포화 수증기 얼마 가질 수 있어? 27.1. 그러면 잘 봐. 습도는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분의 현재 온도 얼마? 30도. 30도에서 포화 수증기 얼마? 27.1. 27.1 분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 양 얼마? 7.6. 7.6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이러면 이걸 우리 무슨 습도라 그래? 이걸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분의 현재 수증기야. 근데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봐봐. 요거 포화 수증기고 이건 현재 수증기지. 근데 오늘의 현재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야. 현재 수증기량은 거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우리는 포화 수증기는 변해 안 변해? 변해. 그렇지. 포화 수증기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봐봐 이번엔. 자 간다. 이번에 온도가 몇 도로 나눠져 볼까? 지금 30도였어. 그래 20도씨로 나눠져 보자. 온도가 낮아졌지 지금 20도로. 됐니? 그러면 어이구 포화 수증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14.7. 근데 현재 수증기는 7.6으로 거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 곱하기 100 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줄었지? 그러니까 습도는 매우 높아진 거지.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수록 습도가 높아지는 거야. 자 이제 간다. 가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다시 온도가 낮아질수록 습도가 높아졌어. 어마무시한 건 중요한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됐니? 요거 뭐야? 오늘의 이슬점. 이슬점 뭐야? 온도가 내려가서 현재 수증기양하고 포화 수증기가 같을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 부르지. 얘 이름을 부를 때 얘 이름이 이슬점이야. 이슬점의 정의는 현재 수증기의 양하고 포화 수증기의 양이 같을 때의 온도가 이슬점이야. 자, 이슬점에서 습도 몇 프로야? 그렇지. 이슬점에서 습도가 100%야. 현재 수증기 얼마? 7.6. 포화 수증기 얼마? 7.6. 그래서 이슬점에서 습도를 구하라 그래. 구할 필요가 없어. 이슬점이라는 그 말 자체가 현재 수증기양하고 포화 수증기양이 같을 때인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슬점이라는 말 자체가 현재 수증기양하고 포화 수증기양이 어떨 때? 같을 때인데 알겠니? 그러니까 이슬점에서 습도를 구하세요. 그건 뭐야? 100%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슬점보다 온도가 더 낮아져. 잘 봐. 이슬점보다 온도가 더 낮아졌지. 그럼 여기 뭐가 된 거야? 과포화가 된 거지. 그럼 과포화가 되면 어떻게 돼? 그렇지. 100%를 넘어가야 되겠지. 근데 100%를 넘어갈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요만큼으로 다시 100%라 그러고 요만큼으로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 물방울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슬점 아래에서 뭐가 생긴 거야?
응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100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한다고? 상대 습도를 구하는데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해요? 포화 수증기분의 현재 수증기 곱하기 100을 해보면 있을 점에서 상대 습도는 얼마가 나오고 100이 나오는 거야. 있을 점에서 상대 습도는 얼마 나온다고? 100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야. 요거 가르쳐주기 전에 잘 봐. 다시 상대 습도는 실제 현재라 그래. 실제 현재 수증기. 현재 수증기 분의 무슨 수증기? 포화 수증기인데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봐봐. 오늘의 현재 수증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잘 봐. 이 포화 수증기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야? 그렇지. 얘하고 온도가 비례한 거야. 온도가 비례한 거야.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0한 게 뭐라고? 상대 습도가 돼야 되겠지. 잘 봐. 상대 습도가 돼야 되겠지. 자, 봐. 그럼 습도와 온도는 무슨 관계야? 습도와 온도는 무슨 관계 성립해야 돼? 반비례 관계.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가 올라가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습도가 높아? 새벽에. 하루 중에 온도가 제일 낮을 때가 언제야? 새벽이야. 새벽에 온도가 제일 낮아지니까 새벽에 습도가 제일 높은 거야. 그래서 새벽에 안개 이슬 서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면 온도가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습도는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겠지. 그럼 온도가 제일 높을 때가 언제야? 그 12시 넘어 1시, 2시 사이야. 그래서 보통 하루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을 때는 12시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온도가 제일 높단 말이야. 그럼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습도가 제일 낮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낮에 습도가 제일 낮은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온도와 습도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지? 현재 수증기는 뭐랑 비례한다고 배웠어? 이슬점. 됐니? 현재 수증기는 이슬점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수증기, 오늘의 수증기의 양은 거의 변화가 와, 안 와? 안 오지? 오늘의 수증기의 양 큰 변화가 없지? 그럼 오늘의 이슬점의 변화는 거의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의 이슬점 변화 없어. 오늘의 이슬점 변화가 뭐의 양이니까? 현재 수증기의 양이니까.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그래프가 맨날 나오는 거야. 이 그래프가 나오면 너희들 맨날 헷갈리는 거고. 이 그래프 봐. 너무 쉬운 거야, 이 그래프. 예. 이렇게. 됐어요? 자, 보자. 그러니까 봐라. 이슬점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현재 수증기양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현재 수증기에 비례한다 그랬지, 이슬점은.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오늘의 이슬점은 변화가 없잖아. 그런데 온도 봐, 온도. 기온은, 하루의 온도는 제일 높을 때가 언제? 2시에요. 온도가 제일 낮을 때는 언제? 새벽. 됐니? 그러면 온도가 제일 낮았다가 2시에 온도가 제일 높았다가 다시 온도가 낮아지지. 근데 온도와 습도는 무슨 관계야? 아까 반비례했지? 그러니까 습도는 언제 제일, 그렇지, 새벽에 높았다가 오후 2시에 제일 뭐 했다가 낮아졌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제일 건조하겠어? 낮에 해가 쨍쨍 뜰 때 매우 건조한 거야. 새벽에는 어떻게 돼? 습도가 높은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돼. 습도와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됐어요? 다시 한번 봐야 돼. 다시 봐. 와, 얘가 습도를 구하는 식인데 무슨 수증기분해? 포화 수증기분해. 현재 수증기인데 이 포화 수증기가 뭐에 비례한다고? 온도. 그러니까 얘가 온도. 현재 수증기 뭐에 비례한다고? 이슬점 곱하기 100이 뭐가 된다고? 습도가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습도는 온도분의 반비례, 온도와 반비례. 알겠습니까? 이슬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현재 수증기니까.
아주 쉽죠? 그래서 습도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 나왔죠? 이슬점에서의 습도는 몇 프로? 그래, 이슬점의 습도는 100%입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 곡선상에 있는 습도, 이슬점에 있는 습도는 무조건 100%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오늘 날씨 배우러 갑니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너무 쉬운 거야, 구름. 자, 봐, 구름이야. 근데 구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뭘 배워? 구름, 안개, 이슬, 서리가 다 같은 얘기야. 알겠니? 구름, 안개, 이슬, 서리가 다 같은 거야. 그랬더니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고 기온이 하강하고 이슬점에 도달하고 수증기가 연결되고 구름이 상승한다. 구름이 생성된다. 이 말 무슨 말인가? 선생님 보세요. 아주 간단한 말이야. 나 봐. 자, 봐. 내 지표면이야. 잘 봐.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걸 배울 건데 공기가 상승해. 그 이유는 이따가 배우자고. 어떤 이유를 만났든 간에 공기가 상승하지. 그러면 상승한 공기덩어리는 부피가 뭐 돼? 팽창해.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지. 올라가는 공기덩어리는 부피가 팽창해. 왜 팽창하지? 그렇지. 기압이 낮아져서 그래. 됐니? 하늘에 우리 어렸을 때 수소풍선 올려봤잖아. 수소풍선 타고 올라가 봤지? 그래서 올라갔더니 수소풍선이 쭉 올라가던데 빵 터지지? 수소풍선 왜 터져? 그 위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서 그래. 그럼 기압이 낮아지면 부피가 팽창하지. 그럼 부피가 팽창하면 그 안에 온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낮아져. 원리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1학년 말고 2학년에. 알겠니? 우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어때?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따뜻해지지. 멀어지면 어떻게 돼? 그거 똑같은 거야. 공기 분자들이 가까워지면 따뜻해지는데 공기 분자들도 멀어지면 어때? 차가워지는 거야. 그걸 단열 팽창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팽창돼서 알겠니? 공기가 차가워진다. 어쨌든 공기가 요만했어. 근데 공기가 이만해지지. 공기가 이만해지고 공기가 이만해지고 있더라는 거야. 올라가면. 자,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잘 봐야 돼. 여기가 온도야. 됐니? 요게 수증기양이야. 근데 어차피 수증기의 양이 포화 수증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기덩어리는 지금 여기쯤 있는 거야. 여기쯤 있는 거야. 그럼 얘가 A인데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A야.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돼? 그대로지. 그렇지. 근데 부피가 팽창해서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어이? 그래 온도가 내려가서 여기쯤 됐어.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서 뭐가 된 거야? 여기쯤 된 거야. 그렇지. 그럼 무슨 점에 도달해? 이슬점에 도달하겠지. 근데 이 새끼 온도가 올라갔어. C. 그럼 온도가 올라갔어? 하늘 더 올라갔지. 그럼 부피가 어때? 더 팽창하지. 그럼 온도는 더 내려가겠지. 그렇지. 그럼 더해서 C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더 내려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과포화가 일어난 거지. 그럼 과포화가 된 만큼 요만큼 뭐가 일어나야 돼? 응결이 일어나야겠지. 됐니? 그럼 이 양만큼 응결이 일어났는데 저게 하늘에서 응결이 일어났으니까 저걸 구름이라 그러는 거야. 이런 현상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땅에서 일어나면 이걸 뭐라 하면 돼? 안개. 저 이슬점이 0도보다 더 낮았어. 저희가. 알겠니?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0도였어. 근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막 5도야. 그럼 저게 응결되면서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지겠지. 됐니? 그럼 저걸 뭐라 그래? 눈. 그렇지. 우박도 되고 눈도 되고. 그건 좀 다른 의미인데 좀 이따 배워. 그러면 물이 많이 나와야지. 아니야. 그건 다른 원리야. 그건 이제 구름에 가서 가르쳐 줄게. 어쨌든 간에 이슬점보다 온도가 낮아져서 저기서 뭐 생겨? 쭉 응결이 생겼어. 응결이 생기면 여기서 구름이 되고 저게 땅에서 일어나면 안개가 생겨. 자, 조건은 뭐야? 온도가 내려갈 것. 온도가 내려가서 몇 도보다 낮아질 것? 이슬점보다 낮아질 것. 두 번째, 공기가 이슬점은 뭐에 따라 다 달라? 수증기의 양에 따라 달라. 어떤 날은 수증기의 양이 많아. A'이라고 할게. 얘는 어떻게 돼? 그럼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렇지. 바로 연결되겠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계절에 수증기량이 많아? 여름에. 여름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지. 그럼 그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해? 조금만 상승해도 어떻게 돼? 바로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럼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조금만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도 어떻게 해? 금방 구름 생기겠지? 그럼 그 구름이 어떻게 돼? 금방 비로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여름에 많이 비가 오는 거지. 그리고 금방 비가 내리는 걸 뭐라 그래? 소나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막 소나기라든가 순간적으로 구름이 생겨서 비가 왕창 내리는 거야. 근데 겨울엔 잘 안 돼. 겨울에 우리나라가 되게 건조해. 엄청 건조하지, B'이라 그럴게. 그러니까 얘는 구름이 생기려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야 되겠지. 그 공기덩어리 하늘로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 여름에는 구름이 잘 생겼는데 겨울에는 구름이 잘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로 높이 올라가도 안개 있을 소리가 잘 안 생겨. 그래서 여름에는 겨울에는 눈이 잘 안 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후가 어떤 기후냐에 따라서 구름이 생성되는 온도가 다 다른 거야. 이해됐어요? 조건은 뭐만 있으면 돼? 그냥 공기가 올라가기만 하면 돼. 상승 기류를 타면 무조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몇 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날의 이슬점 이하로 올라가면, 내려가면, 그날의 이슬점보다 온도가 내려가면 무조건 뭐 생겨? 구름 생겨. 그럼 구름 만드는 건 되게 쉬운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봐봐. 그럼 이제 봐봐. 구름이 어떻게 생겨? 뭐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거 뭐 있어? 그렇지, 산을 올라가는 거. 그 등산하다 보면 갑자기 기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왜? 나 분명히 산에 올라갈 때 멀쩡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공기덩어리가 뭘 만나? 산을 만나서 그 산을 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럼 산에서 갑자기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고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날씨가 비가 내리는 거야. 멀쩡했다가도. 알겠니?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주변부는 비가 언제 오는지 예상이 안 되는 거야. 워낙, 왜 한라산을 예로 들었어? 바다에서 오는 공기덩어리라 뭐의 양이 많아? 수증기의 양이 많아. 이게 조금만 공기가 올라가도 어떻게 돼? 구름이 생기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지표면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산들은 됐니? 공기가 좀 건조한 공기덩어리들이 올라오니까 상승기를 타도 구름이 잘 안 생기는데 제주도에 있는 공기덩어리들은 주로 습도가 높아서. 이해됐어요? 됐니? 또 찬 공기 따뜻한 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돼?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그렇지.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겠지. 그래. 갑자기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많이 달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왜 생기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지표면이 너무 뜨거워. 지표면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돼? 그 지표면이 누굴 가열해? 그 공기덩어리를 가열하는 거야. 그럼 지표면이 그 공기덩어리를 가열하니까 갑자기 지표면에 있는 공기덩어리가 훅 하고 올라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 구름이 생기는 거야. 됐니? 기압이 낮아져서, 나중에 이건 배울게. 기압 차이에서. 알겠니? 갑자기 기압이 낮아지면, 기압이 낮아졌다는 건 이렇게 설명해 줄게. 봐. 여기에 기압이 낮아. 저기압이야. 이건 저 뒤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 나와 있어서. 그럼 주변이 기압이 어떻다는 거야? 높다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바깥에 기압이 높은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막 공기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저기압인데 저쪽은 기압이 높지. 그럼 공기들이 나한테 몰려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 쪽이 어떻게 돼? 갑자기 공기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 중심부에서 갑자기 구름이 상승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름 언제 만들어져?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돼. 그러니까 구름 언제 만들어져? 이런 물어보면 무조건 공기덩어리가 뭐 하면 돼? 상승하면 되는 거예요. 상승하면. 상승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몇 도보다 낮아지면? 이슬점보다 낮아지면. 그날의 이슬점은 누가 결정해? 수증기의 양이 결정하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되게 중요해. 너희들한테는 날씨는 아주 중요한 거야. 봐봐.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야. A, B, C 어떤 건 기온이고 어떤 건 이슬점이고 어떤 거는 습도랍니다. 근데 봐. 여기 있네. C.
변화가 와. 없어. 그럼 오늘의 변화가 없는 건 있을 점. 그날의 수증기양은 변화가 없다 그랬지. 얘가 있을 점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기온일까? A가 기온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래, 2시, 3시일 때 제일 높고 새벽에 제일 낮았단 말이야. 그러면 A가 뭐가 돼야 돼? 기온 돼야 되겠고, 기온과 습도는 그렇지, 반비례해야 되겠지. 기온이 높을 때 습도는 낮고 기온이 낮을 때 습도는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B가 상대 습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상대 습도가 있어요? 절대 습도가 있어요? 오, 절대 습도도 있어요. 절대 습도는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절대 습도는 뭐야?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절대 습도라 그래요. 그냥 절대 습도는 그냥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절대 습도라 그래요. 아니, 절대 습도는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공기의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절대 습도라 그런다고요. 됐습니까? 네. 자, 갑시다. 오늘 하나 했다. 짠. 요것도 하나 봐. 요 실험 장치인데. 됐어요? 봐봐. 요 구름의 발생 원리인데, 요 실험 장치가 있는데, 간이 가압 장치라는 말 알아? 아, 가압 장치라는 말인데, 이게 그래. 해봤어? 그냥 쌤이 쉽게 설명해 줄게. 쉽게 설명해 줄게. 여기 그림이 이렇게 쉽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쌤 봐. 여기야 물이 있어. 물을 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뭐 만들려고 그래? 수증기의 양을 만들려고 그래.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어, 물이? 증발되겠지? 그럼 증발돼서 여기에 뭐 있는 거야? 수증기의 양이 있는 거야, 수증기의 양. 이렇게. 그럼 가압장치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마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마개가 딱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그럼 가압장치를 내가 눌러. 그럼 얘를 가압장치를 누른다는 말은 어때? 요 노란색이 어떻게 돼? 꽉 눌리는 거야. 엄청나게 꽉 눌려버린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증기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완전히 여기에 뭐 있겠어? 가득 눌려 있겠지. 그러면 내가 압력을 꽉 눌렸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도를 높여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가압장치로 내가 압력을 꽉 눕혀놨지? 그다음 가압장치를 풀어! 그러면 갑자기 얘가 어디로 올라오는 돌아? 어디 모양으로 돌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야. 가압장치를 풀어! 빡! 하고 풀면. 갑자기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확 커져버리는 거지? 그럼 이 안에 온도가 갑자기 아까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었지? 그래 가압장치로 꽉 눌러놨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서 저 안에 있는 기체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 맑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가압장치를 확 풀면 어떻게 돼? 갑자기 부피가 확 커져서 온도가 낮아져서 갑자기 뭐가 생겨? 그렇지. 뿌옇게 흐려 보인단 말이야. 마치 뭐가 생긴 것처럼? 구름이 생긴 것처럼. 그렇지. 안개가 생긴 것처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압장치가 뭐야? 압력을 가하는 거야. 그럼 있던 구름이 생겨 없어져? 없어지는 거야. 가압장치를 풀면 갑자기 구름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가압장치라는 말이 나와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됐죠? 봐봐. 이거 조금만 더 가야 돼. 응. 뭐? 넘어왔어? 아니요. 넘어왔어? 아, 그래. 이거 넘어왔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됐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구름이 만들어졌어. 구름이 만들어졌다. 자, 하늘로 올라간 공기덩어리가 뭐가 되면? 온도가 누구보다 낮아지면 있을 점보다
낮아지면 구름이 생기는 거야.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해졌어. 구름이 생겼지. 구름이 생겼는데 봐봐. 하늘에 생긴 구름인데 됐니? 봐봐. 강수는 무슨 뜻이야? 비가 내린다라는 거 강수야. 그런데 봐. 구름 입자하고 빗방울 입자가 달라. 됐니? 봐봐. 우리가 포화 수증기보다 온도가 더 낮아져 갖고 이슬점 이하가 되면 처음 만들어진 게 뭐야? 구름 입자야. 구름 입자가 얼마야? 크기가 0.02mm야. 작아. 매우 작아서 저 새끼가 중력을 이기고 하늘에 떠 있는 거야. 마치 먼지처럼. 알겠니?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커져. 점점 커져서 한 지름이 2mm 정도 되면 몇 배 커진 거야? 100배 정도 커지면 이제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무게를, 중력을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비라고 하는 거야, 비. 그럼 결국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0.02mm짜리가 빗방울이 되려면 2mm가 돼야 되겠지. 그럼 부피가 얼마 커져야 돼? 100배 이상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때? 구름방울이 100만 개 이상 모여야 된대. 구름 입자가 100만 개 모여야 뭐가 된대? 빗방울이 된대지. 그럼 지금 배울 건 뭐야? 그 안개 입자가 또는 구름 입자가 어떻게 빗방울이 돼? 그래, 엄청 모여야 돼. 어떻게 모여? 어떻게 모여? 그래, 그 모이는 이론이 두 개가 있어. 병합설, 빙정설. 알겠니? 아주 쉬워. 병합설, 빙정설이 있는데, 쌤 봐. 병합설은 우리나라에선 조금 힘들고 어느 지방? 열대지방인데 이게 하늘에 올라가. 열대지방은 어디야? 추운 동네야, 더운 동네야? 무진장 더운 동네야. 그래서 저 하늘 올라가도 하늘의 온도가 영하가 안 돼. 그러니까 열대지방은 구름이 생겼는데 구름의 온도가 몇 도가 안 돼? 0도 이하야. 0도 이하가 안 되는 거야. 다 영상이라는 거야. 됐니? 그럴 때 이때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때를 병합설이라 그래. 병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병합이? 병합. 야, 우리 병합해. 그래, 합쳐라 뜻이잖아. 야, 우리 반은 애들 별명 없잖아. 저쪽 반도 별명 없네? 그럼 이 반하고 저 반하고? 그래, 병합해서 해. 한자야? 야, 한국말로 해. 뭐라 하면 돼? 합쳐서 해, 그냥. 합쳐서 하지 뭘. 이거 병합이라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져서 강수 이론에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병합설이야. 그러니까 병합설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열대지방. 열대지방의 특징은 뭐야? 하늘에 올라가도 그래 0도보다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한 거야. 얘네들이 이 구름 속에서도 무슨 기류가 일어나? 이게 뭐 기류라는 말을 너희들은 아직 안 배웠는데 그냥 뭐야? 여기서 떠돌이 물방울이 어떻게 돼?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녀.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 작은 물방울이 작은 한 방울 한 방울. 야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알지? 작은 한 방울하고 더해지면 몇 방울 돼? 그래, 조금 더 큰 한 방울 된다. 2방울 된다. 그러면 죽여버린다. 알겠니? 이번 주. 됐니? 작은 한 방울이 더해서 몇 방울 돼? 그래, 한 방울 돼. 알겠어? 그래,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이런 데서 하는 거 알겠어? 2방울이요. 그러면 나랑 설명 안 되겠지? 선생님 친구 중에 에디슨이 옛날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난 거야. 너네 에디슨 학교에서 왜 쫓겨났어? 1 더하기 1은 그래 1 더하기 1은 1이라고 걔가 우겼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그랬더니 물방울 한 방울하고 물방울 한 방울 더하니까 한 방울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1 더하기 1은 2야. 아니요 물방울 한 방울 더하기 한 방울은 한 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담임선생님이
쫓겨난 건 아니고 엄마 모시고 와 그랬지. 쫓겨나다니 엄마 모시고 와. 그 선생님이 되게 멋지신 분이지. 뭐라 그랬어?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칠 수가 없는 수준의 학생입니다. 라고 한 거지. 그럼. 안 봐가지고 지금 어? 책을 안 봐서 아니야. 그래. 그래서 걔는 선생님이 걔가 머리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집에서 학습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혹시 집에서 혼자 공부한 거야? 왜 그런 거야?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우리의 뭐야? 그렇지.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틀 안에 있는 거야. 우리 틀 안에 있는 거야. 1 더하기 1은 2, 2는 4, 2, 3은 6. 알겠니? 그러면 2는 2가 꼭 성립돼? 그렇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우리는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지. 됐니? 전에 선생님이 봐.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해? 그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면 어떻게 해? 그렇지. 우리가 살기가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하다고 막 강연을 했어. 근데 거기다 댓글에다가 뭐라고 써놔? 나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잘 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언제 좋은 대학 나오지 않으면 잘 못 산다 그랬어? 다만 좋은 대학 나올수록 잘 살 확률이 더 높은 거지. 무조건 좋은 대학 나온다, 잘 산다, 성립대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계속 갑니다. 여기서 한 방울 더하기 한 방울 어때야 돼? 조금 더 큰 한 방울이야. 또 한 방울 더하기 한 방울 하면 어떻게 해? 조금 더 큰 한 방울이야. 그럼 아까 0.02mm짜리가 더해지다가 몇 mm가 되면 한 2mm 정도 되면 얘가 뚝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병합설. 이런 비를 무슨 비라 그래? 우리가 따뜻한 비라 그래. 그러니까 비가 맞아도 어때? 따뜻해. 됐어요? 그런데 봐라. 이제는 좀 달라. 여기는 좀 어려워. 좀 이따 해. 바빠졌어. 어디 에디슨한테 갔다 왔더니 갑자기 바빠졌어. 됐니? 자, 봐. 여긴 좀 위험해. 빙정설이야. 이건 좀 위험해. 우리나라 또는 고위도. 우리나라나 고위도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하늘로 올라가면 추워. 몇 도씨 이상이야? 이하야? 0도씨 이하야. 그러니까 봐라. 여기는 잘 봐.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0도야. 근데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40도야.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됐니? 왜냐면 여기가 0도씨 이상이면 여기 0도 이하잖아. 0도 이상. 소리 이상 이하를 자꾸만. 그러니까 여기는 0도씨 이상이니까 여기는 그냥 아까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돼? 병합설이 일어나면 되겠지.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 되게 중요하다. 0도에서 마이너스 40도일 때 여기에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근데 이 물방울이 여기서 병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잘 봐. 이거 물이다. 증발이 돼. 물방울이 증발이 돼. 그렇지. 수증기로. 물방울도 수증기로 증발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얘가 수증기가 되었다가 그 수증기가 뭐가 돼? 얼음이 돼. 수증기가 얼음이 되는 거야. 그 물방울이 그대로 얼면 큰일 나, 알겠니? 그럼 우박덩어리처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물이, 뭐 과파 같은 건 안 배워도 되니까 물이 뭘로 바뀌어?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얼어서 뭐가 돼야 돼? 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눈이 내리면, 뭐 형편이 어려워서 눈을 봤나 모르겠는데 눈이 내리면 어때? 눈이 뽀송뽀송한 거야. 왜 눈이 뽀송뽀송한? 그렇지. 수증기가 얼어서. 물방울이 얼어서 된 것 맞으면 뽀송뽀송하겠니? 아파요. 그래. 졸라 아프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빙정설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야. 수증기가 얼어서 얼음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은 뭐라 그래? 승화야. 승화. 승화 뭔지 알지? 됐니?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가 고체를 한 방에, 고체가 기체로 한 방에 가는 걸 승화. 그래서 병합설에선 승화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와요. 눈이 와. 눈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겨울철엔 그대로 떨어지는 거. 여름철엔 그렇지. 눈이 하늘에선 눈이 떨어지면 내리다가 지표면에서는 어때? 녹아서 물이 되겠지. 그래서 빙정설에서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 그래? 찬비 그래. 찬비. 이건 차가운 비. 아까 병합설에서 무슨 비라 그래서 내가 따뜻한 비. 얘는 무슨 비? 차가운 비. 물론 빙정설도 영하 40도 이상 이하가 되면 영하 40도 이하면 막 마이너스 50도 막 마이너스 60도 막 이렇게 되겠지. 이럴 때는 여기서도 물방울이 그냥 얼어버려. 승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이게 떨어져서 어떻게 돼야 돼? 녹아서 떨어지겠지. 그래. 우박은 다른 원리야. 알겠니? 우박도 가르쳐주면 됐니? 우박은 어떻게 돼? 여기서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 물방울이 떨어져야 되겠지. 그게 상승 기류를 타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어떤 갑자기 상승 기류가 타면 그 물방울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갔던 물방울이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는데 또 상승 기류를 타고 또 여기서 계속 이런 일을 계속 이루면서 조그만했던 물방울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큰 거는 어때?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맞으면 엄청 아프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박은 좀 다른 얘기야. 커져가지고 녹지 않고 떨어지는. 그렇지. 계속 상승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얼음알갱이가 자라는 거야, 그거는. 한두 번 정도면은 그냥. 그렇지. 그냥 뭐 한두 번 정도는 조그만한 거 떨어질 텐데 간혹하다 기상 이변으로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에는 몇 가지 있어, 구름이.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설과 무슨 설 있어? 병합설과 빙정설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병합설을 보기가 힘들어. 여기는 어느 지방에서? 열대지방에서. 됐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빙정설이야. 알겠습니까? 빙정설이야.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야, 얘 여기. 40에서 0도 사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승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방울이 먼저 뭐가 되고? 수증기가 먼저 돼야 돼. 됐니? 과포화돼서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얼어서 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면서 녹아서 비가 되는 거고. 알겠니?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네, 해보세요 한번. 그 비방울들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병합설에서 떨어지는데. 네. 중력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힘은 항상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간다는 뭔 말이야? 그러니까 물방울이 커다랗게 떨어지면서 반작용 힘으로 인해 물방울이 다시 작아질 수도 있나요? 그게 뭔 말이야? 거기서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지구가 물방울을 잡아당기는 게 작용이야. 그럼 반작용은 뭐야 돼? 물방울이 지구를 잡아당겨야 되는 거야. 작용과 반작용, 내가 너 당기면 네가 나 당기는 거잖아. 지구가 물방울을 당기지. 그에 대한 반작용은 뭐가 돼야 돼? 물방울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게 반작용이지. 작용과 반작용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오늘은 날씨까지 배워봤습니다.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 여기 있다. 이거 무슨 설? 빙정설. 얘는 병합설. 그 다음에 봐봐. 2번 앞에 봅시다. 가에서 A, B, C 중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함께 있는 층은요? B. 너무 쉬운데? 좀 창피한데? 우리 쭈니가 이거 보면 에이 문제 너무 창피하다 그러겠는데? 나의 쭈니. 아픈 준이, 아픈 준이. 통화 자지 말고. 통화 일어나. 됐어. 누구? 동이 지금 깨워야 돼. 아이, 동훈이 이제 수업 다 끝날 쯤 될 때 자단이 있어라마. 동훈이를! 됐어? 나의 동훈이를.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문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몇 문제 안 되죠? 됐어요. 30문제 정도밖에 안 되네요. 풀어갖고 와야 돼.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풀어서 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